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농협은행의 네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는 경쟁력은 무엇이며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기술해달라. 기사 몇 가지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은행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 이제 격차를 벌여나가는 것이 농협은행의 지금의 숙제이고 과제이자 우리의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농협은행이 디지털 선도 은행이었는가? 라고 봤더니 그런 노력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착실히 해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농협은행이 디지털 분야에서 어쨌든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을 착실히 거쳐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접근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첫째 항목에서 묻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게 과연 뭔데, 뭐라고 요약해서 설명할 것인데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것이냐, 저는 그냥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어쨌든 융합과 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인 이 뼈대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연결 시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물과 사물 간의 경계 없는 어떤 연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농협은행의 지난 행보를 보았더니 지난 2015년에 은행권 최초로 NH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출범을 시켰다. 이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자, 지금껏 그래서 141개의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에 제공을 해왔고 50개 기업이 이미 활용 중에 있다라고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주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간편 결제나 송금이나 혹은 자산관리 또는 P2P 금융, 대출금융 이런 분야가 외부 플랫폼과 경계 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고객들은 네이버 페이 같은 그런 페이 시스템, 이런 것들에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정말 왜 중요한가가 정말 핵심이겠죠. 금융의 비대면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 시스템,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신규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신규 플랫폼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확보를 하고 잘 마도를 잡고 나아간다면 미래 가망 고객은 물론 활발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2030 세대, 이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이런 트렌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열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험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지역 농축협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클래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농축협으로 대변되는 어떤 거대한 중요한 유통망, 실제 오프라인 저변에 깔려있는 유통망이나 소상공인의 네트워크까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만큼 확보되고 있는 고객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제 경쟁력이자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한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이미 2015년부터 핀테크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골자는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유치를 하는 한편 육성까지 도맡아서 해왔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기술들을 누구한테 접목을 시켰을까요? 당연히 자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봤던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먼저 시작한 게 그럼 왜 중요한 거냐? 은행권 최초로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의 총량이 다르다. 이런 것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증된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고객들이 금융이라는 민감한 업무, 이런 것을 수행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해서 빈틈없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선도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이나 핀테크 기술 이런 것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업 이런 것들을 민첩하고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행력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보다 많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경험을 늘려왔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러한 스타트업들과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육성을 해나가는 한편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보다 빠르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들이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 고객 경험이 축적될수록 이 산업의 미래는 농협은행이 선도에 서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AI 기술에 대한 발전 부분이나 아니면 스피치 투 텍스트, STT 기술 등 이런 관련 기술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공자 분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이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쓰실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문과 출신이신 분들 실제로 이제 개인 금융 분야에 지원하신 분들 상경계를 졸업하신 분들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 이신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은행업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문과분들께서 내세울 만한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냥 단순히 영업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필드에서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영업력이 어디서 쓰일 것이냐? 정말 필드에서 고객과의 접점, 그러니까 즉 고객을 대면하는 대면 채널 내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도화지처럼 펼쳐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비스하기 전에 그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는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술로 해결할 것인데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고객과 대면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디지털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나는 영업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고객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인데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과연 그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든지 또는 지금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일단 살필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 기술의 어떤 진보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협업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기술들을 주된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일단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대면해서 느낀 고객들의 불편함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선보이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내방 고객들이 가장 먼저 어쨌든 만나볼 수 있게끔 내가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농협은행이 새롭게 선보이는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농협과 고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인데 기술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것에 어쨌든 내가 개입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